제가 전역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안보학 교수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 학생들은 군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여학생들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어쩌다가 이야기하는 군대 관련된 이야기나 혹은 제가 개설했던 이제 전쟁사라든지 무기체계 이런 과목에 많은 흥미를 느끼는 것을 보고 이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뭔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국리 끝에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나마 우리 예비역 대위 유튜버들이 열심히 소리를 쳐준 것을 참 부끄럽지만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누적됐던 일인데 누구도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던 것을 저도 이제 작년부터 이게 뭐가 좀 분위기가 싸하다 소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초급 간부들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별로 이제 사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계속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예비역 대위 유튜버들이 열심히 군의 아픈 곳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잘 됐다.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것들이 좀 폭발을 해서 군의 어떤 실태 이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전이 나올 테니까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유튜버들이 초기에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가 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좀 확인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그게 상당히 감정이 좀 많이 이제 격해져 갖고 때때로는 좀 얼굴을 붉히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준 덕분에 그런 내용을 지상파에서 받아갖고 뉴스 시간에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라든지 이제 군 수뇌부가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잘 해결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사실 좀 갖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저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무오류성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과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 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경계근무 관련돼서도 과도하게 완벽한 불셀 틈 없는 이런 어떤 미사여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옥죄했던 것이 아닌가. 너 이상 없다 그랬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저 밑에서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군에 누적되어 있던 그런 아픈 부분들이 완전히 좀 오픈돼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야단 맞고 이제 고쳐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이나 정부의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이해를 구하고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분야 위주로 할 텐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착각이라 그럴까 좋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장군이면은 대한민국 군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 저에게 장군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인 건 다 모르지만은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군의 무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우리 K 방산 그래갖고 호주라든지 폴란드 이런데 K9, F50 이런 무기들을 많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병력 수준도 지금 대략 50만 정도 되는데 양적으로도 많지만은 그 구성요원들의 학력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계 탑 클래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은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뺏기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이 소위 이제 개혁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병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 그 장구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탄 헬멧이라든지 방탄복, 그 다음에 각종 이 투시경 같은 것들, 예, 그 다음에 뭐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병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가 훨씬 좋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것이 즉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수준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가? 예. 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병사 개개인, 예, 장병 개개인이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장구류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훈련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대가 이제 훈련을 거의 안 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이제 뭐 제대로 좀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예. 뭐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사수에 의해서 구술로 전해지는 그런 교육들도 있고 한데,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이제 어디 다른 그 예비역 병장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소위 이제 코로나 딱 터질 때 입대를 해갖고 작년 6월에 전역을 했는데 18개월 동안 공병부대에 근무를 했는데 공병 관련된 훈련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죠. 과연 그 부대가 지금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단 그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또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워낙 이제 또 부대를 뭐 감찰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걸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보면은 지휘관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대고 가능하면은 훈련을 안 하는, 또 그것을 안 한다고 누가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훈련 수준이 좀 떨어져 있지 않은가, 뭐 이런 또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3, 4일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교육훈련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러시아군 초급 간부들, 병사들이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것이죠. 장비는 좋았지만 그걸 제대로 다룰 줄 몰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장비는 양이 얼마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으로 계속 교육을 가서 어떤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평상시 훈련을 많이 해갖고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교육훈련 수준이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현직이 아니지만은 많이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현역에 있을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관급 장교들은 소위 이제 옛날 제가 모셨던 어느 지휘관이, 제가 대위 때 우리 연대장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야, 육중대장, 너는 발로 뛰어다녀야 된다. 그래서 족장이다, 족장.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연관장교가 되면은, 연관장교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써서 싸워야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제 지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장.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 되면은, 지장은 기본이지만은 큰 조직을 이제 운영해야 되니까 어떤 덕을 갖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관장교는 족장, 연관장교는 지장,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은 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려고 사실은 뭐 저도 노력을 좀 했습니다. 장군이 이제 특별히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이거는 제 경우입니다. 예. 저는 이제 장군이 돼갖고 책임감이라든지 도덕적 용기, 그 다음 이제 소통, 이 세 가지를 장군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용기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런 언행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 있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우리 공조직에서는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어떤 그 얼토당토 않은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그냥 yes sir 하고 상명하복이다 그래서 그냥 쫓아가면은 그 결과는 참혹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충분하게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고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제가 경험한 군은 그런 군인들이 사실 별로 없더라.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은 뭐 감히 저는 제 손에서는 도덕적 용기를 갖고 위에 분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이제 장군이 되고 나서 그 장군단 회의 같은 것을 이제 하면은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데 모여서 할 수도 있고 화상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육군 참모총장이 어떤 의견을 내고 육군본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면은 그 장군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발표를 하는 사람을 극소수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죠. 대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끝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브레이크를 좀 많이 걸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총장님, 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총장님이 뭐라 그러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고장군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 큰 차이 없는 걸 왜 새로 만들어 갖고 혼란스럽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장군들이 볼 때 쟤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총장님 계실 때는 그때는 저는 뭐 발표 대상자는 아니고 우리 부대 지휘관이 회의 참석 대상인데 퇴근한 저보고 야간에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같이 좀 참석하자 그래갖고 이제 화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예하 부대에서 무슨 성 관련 그 문제가 있었어요. 낮에 그게 보도가 된 겁니다. 낮에 보도가 됐는데 그 대책 회의를 저녁에 하는 겁니다. 빨라요 군인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제 그 쭉 이런 사고를 내지 말자 이거 좋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육군본부에서 예하부대에다 지시한 것이 남자, 여자 군인 간에 지켜야 될 뭐 10가지 사항. 이걸 이제 하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참모가. 그 제가 들어봤을 때 그거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고 또 지켜질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지시가 되고 나서 저 1군단부터 순서대로 가면서 총장님이 군단장들 이야기를 해라. 군사령관들 의견 이야기해라 했는데 한 명도 거기에 반론 든 사람이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회의를 그대로 마치려고 그러는 걸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제 얼굴은 화상이 안 나오니까 제가 제 옆에 우리 지휘관님한테 메모를 써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좀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제 그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10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자, 그 중에 5번째 남자 여자 신체 접촉을 일체 금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남자 여자가 같이 소대가 예를 들어서 뛰다가 보면은 남군이나 여군이 쓰러졌다. 그럼 그건 방치해야 되는 거냐 그게. 특정 성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도덕적 용기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도덕적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군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977년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할 때 우리 그 연합사 참모장이었던 싱글러브 준장이 그 반대했잖아요. 정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보직해임 됐어요. 그분 덕분에 미군이 철수가 안 돼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로운 나라와 이 경제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신념을 갖고 도덕적 용기를 갖고 상급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뭐 군생활 하기 전에 이제 보직해임이 돼서 미국으로 갔고 저는 그 78년도에 이제 생도가 됐는데 생도 때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멋지다 이런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자기 그 양심을 걸고 또 자기 경력을 걸고 내가 별 2개, 3개 다는 게 뭐 중요하냐. 현재 내가 여기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 연합사의 그 참모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막는 건데 그걸 막는 데는 미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철수하라 그러면 대통령이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도덕적 용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도 때 느꼈고 그때는 뭐 도덕적 용기라는 단어는 사실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제 군생활 34년 하는 동안에는 어디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상급자한테
대들었다기보다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결심을 하면 우리가 따라야 되죠. 이제 그게 또 군인이니까. 예. 그거 사실 뭐 하루 이틀 쌓였던 문제는 아닌데 그럼 우리 군 초급 간부만 그런가?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 뉴스에 보면은 우리 그 공무원 포함해갖고 공공기관에 있는 MZ 세대들이 대거 지금 뭐 퇴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 지 3년 안 된 이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인원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럴까? 어떤 딱 한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은 이 지금 군에서 초급 간부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뭐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탈출이라는 또 지원을 안 하는 이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사회가 지금 그런 아마 형편일 것이다. 그 어디서부터 그게 연유가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죠. 일단 우리가 이제 그 2018년, 17년부터인가요? 그 최저 시급이 이제 2021년까지 급격히 올랐잖아요.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어떤 공조직에 군인 포함해갖고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최저 시급만큼도 안 되는 그런 봉급에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부동산이 또 확 올라가갖고 공무원 9급, 8급, 7급이나 우리가 하사, 중사, 중위, 대위 봉급 갖고 언제 뭐 내 집을 마련하겠는가 하는 거기다가 또 그 뭡니까 코인이 또 해갖고 말이죠 뭐 가자 해갖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돼서 또 이제 우리가 SNS를 요즘 다 하다 보니까 과거 저희 같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저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그 업무만 충실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갖고 세상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점점 젊은 우리 사람들이 야 이거 군대에서 내가 이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그 허탈감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고민이 되고 이렇게 하던 차에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저는 지난 대선하면서 그 1, 2위에 들었던 그 후보들이 똑같이 병사들 봉급을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게 뭐 속된 말로 좀 꼬이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물론 이제 그 병사로 들어오는 징집대에 들어오는 그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부들은 당신들이 원해서 간 것이고 나는 오기 싫은 것을 징집대에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받는 게 무슨 문제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병사들이 뭐 20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만큼 간부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은 2025년인가 되면은 병장 봉급이 205만 원이 되고 하사나 소위 중위 봉급은 200만 원 선에서 조금 빠지는 그래서 이제 병장이 서대장님 오늘 제가 밥 사겠습니다. 이 소리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참 그 최근에 어느 그 후배로부터 들은 안타까운 이야기는 중위로 이제 진급을 한 사관학교 나와서 근데 이제 중위로 진급했는데 봉급이 뭐 200만 원 얼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래갖고 그 중위의 뭐 고등학교 친구인가가 알바하는 친구인데 야 내가 니보다 지금 많이 번다 그러면서 밥을 사주더라는 거죠. 밥을.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간부들이 지금 뭐 자꾸 전역하고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지만은 촉매 역할을 한 거는 사실 어쨌든 병사들 봉급 200만 원으로 이제 올린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병사들도 고생하고 하지만은 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병이라는 신분하고 간부라는 신분, 나이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신분 간에 갖는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좀 섣불리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액션을 취해주고 위무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서는데 평일은 당직 근무비가 10,000원, 휴일은 2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밥값 내고 나면 어떤 때는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휴일 같은 데는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것처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을 해달라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을 계속 했는데 번번이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군인 너희들은 대상이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전혀 없다가 이제 5천 원, 만 원 갔다가 만 원, 2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야,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잖아.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군 수뇌부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야, 군인이 무슨 돈 뭐 이런 걸 바라보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희 세대는 사실 연금이라는 게 나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추가로 이제 그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반 공무원이나 사회와 비교가 되는 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 50시간 뭐 근무제인가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사실은 그게 안 통하는 조직이거든요.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고 24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평범한 뭐 대대장급 이상 간부들 또 저 상급 부대에서 매일 야근하는 이런 간부들 생각하면은 특히 뭐 상급 부대는 빼고 대대급 이하 간부들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얼추 안 돼도 100한 5, 60시간 정도는 과외 시간에 계속 일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50시간이 아니라 100한 5, 60시간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뭐 따로 너 고생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젊지 않더라도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워라벨이라는 걸 많이 따지잖아요. 이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군에서는 그 워라벨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주지 못하면서 금전적인 것마저 과거 기준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 갖고 식탁을 차리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 배려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혹자는 군인이 무슨 돈을 바라보고 하는 거 속물이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오로지 현내 수행하는 임무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저같이 군대 생활 오래 하고 연금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초급 간부들은 대다수가 장교 기준으로 하면은 중위, 부사관은 대다수가 장기가 아니고 단기 복무자들이에요. 이들이 단기지만은 군에 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 메리트가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초급 간부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초급 간부에 또 매몰되다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뭐 우리가 중견 간부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소령이라든지 상사 뭐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소외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좀 시급하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뭐 김관재인 전 그 안보실장을 뭐지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목표는 과학기술 강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강군이 돼도 그 장비를 운영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장비가 있으면 뭐합니까? 혹시나 그 국방혁신위원회에 무슨 인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간부들 지원을 안 해서 ROTC 후보생이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30명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5명, 6명밖에 지원 안 하고 2명, 3명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그 지난번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2월 말에 이제 ROTC 후보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인관을 하는데 그때 못하는 사람을 추가 교육을 시켜갖고 무슨 뭐 7월인가에 추가로 또 뭐 인관을 시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것이죠. 지금 정치를 하거나 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3, 4년이 지나고 나면은 야전에 장교가 절대수가 부족하고 부사관도 절대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급히 좀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 병사들 관련돼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무슨 밥이 뭐 제대로 안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방부에서 여기저기 예산을 다 끌어다가 그거 다 한 칼에 개선을 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 간부들이나 그 가족들의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근시간 내에 군이 하부부터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제 저보다 군생활 먼저 하셨던 선배 군인들이 보면 야, 저 사람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고 군인 정신이 부족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현실.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어 육군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관련돼서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육군 참모총장이겠죠. 자, 그러면은 육군 참모총장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참모총장이 언제 얼추 취임한 지가 이제 1년이 이제 넘었단 말이죠. 예. 짧으면은 올 가을, 길면은 내년 봄이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초급 간부들의 그 봉급이나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총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펜 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편집자님, 우리 PD님도 그렇고 우리 병사들 요즘 복무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18개월이니까는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모총장은 임무가 몇 개월이겠습니까? 법적으로는 2년이거든요. 그런데 2년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어요. 병 18개월이 짧다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뭘 하느라고 통계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 80년 이후에 참모총장 평균 임기가 육군 기준 15개월이에요. 15개월. 무슨 일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않고 돈 안 들어가는 무슨 구호 만들어서 뭐 외치는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장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다. 예. 그래서 미군은 4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같이 찾아봤어요, 그때 통계를. 미군은 1980년 이후에 육해공군 그 참모총장이 4년 임기를 못 지킨 사람이 딱 4명이 있어요. 철저하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4년을 지켰어요. 4명 못 지킨 사람은 육군 댐프시하고 그 해군 몰린 제독은 합참 의장으로 가느라고 이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그 보도 제독인가는 어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 이제 그 듀건인가 하는 공군 참모총장은 그 걸프전 관련돼서 비밀 같은 걸로 잘못 얘기를 해갖고 소위 이제 경질된 거죠. 그런 4명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4년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걸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마지막 끝나는 해에 가서 그것을 쫙 정리를 해갖고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돼갖고 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누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은 최근에 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세밀하게 군을 들여다봐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 임기를 좀 고민을 해서 4년은 늘리든지 뭐 3년 좀 더 지금보다가 늘려서 제대로 된 사람을 여러 기수를 한 개 기수, 두 개 기수에서 보지 말고 한 서너 개 기수에서 보고 진짜 누가 총장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보고 그 사람을 뽑아서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적당히 나눠먹기 식으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과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군인들을 아니까 잘하든 못하든 총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 되고 나서는 군인 잘 모르니까 누가 돼도 관심 없어.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인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해도 되실 분들까지도 이제 총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아주 이런 그 일이 있는데 차제에 진짜 군을 위한다 그러면은 어떤 참모총장들이 임기 같은 것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현역 군인들이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밖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얼추 육사 기수로 따지면은 육사 뭐 한 24기 5기 때까지는 매 기수별로 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2년을 못 채우고 야 임기 2년 채우려고 그러면은 후배 기수가 전역을 해야 되니까 뭐 이래갖고 또 잘라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거죠. 그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지금은 한 2개 기에서 총장을 뭐 한 번 하는 대략 요 정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이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총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또 하나 뭐 예를 든다면은 미국은 얼마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나 하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1979년부터 83년까지 미 육군 참모총장이 했던 에드워드 마이어 대장이 있는데 그 마이어 대장은 카터가 이제 참모총장을 시켰는데요. 마이어 대장이 별 3개 달고 중장일 때 79년도에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 사령관으로 명령이 나와서 이삿짐을 배에다 실어서 보내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갖고 당신 그 대통령이 좀 보자 그러니까 내일 그 백악관에 좀 가봐라. 그랬더니까 이 양반이 나 지금 내일 아버지 그 뭐 팔순 잔치인가 있어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한번 가봐라. 그래 갔어요. 갔더니 카터 대통령이 그 마이어 중장한테 당신 야망이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전역하고 나면은 보병학교 앞에 집 하나 얻어갖고 후학들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거 말고 군인으로서의 야망이 뭐냐? 너 유럽 갔다 와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까 교육훈련 파트에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너 참모총장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까 마이어 중장이 펄쩍 뛰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내 위에 그 내보다가 높은 중장 대장이 50여 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 안 된다. 난 나이도 적고 말이지. 그랬더니까 카터 대통령이 내가 알았다.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장관이 전화 와갖고 대통령이 당신 참모총장 하라 그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이삿짐이 대서양 한가운데 가 있는 상태에서 참모총장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시켰느냐. 카트가 보니까 그 미군이 그때 이제 그 월남전 폐망하고 나가고 막 이제 개혁을 해 나갈 텐데 그런 업무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마이어라는 중장이 유럽에도 근무를 했고 한국에도 근무를 했고 베트남에도 갔다 왔고 의회도 근무를 해봤고 펜타곤에도 근무를 해봤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잘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격자로 딱 찍어갖고 그 사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군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총장 임기를 좀 늘리고 임기를 확실히 좀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돼야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군의 문제점들이 사전에 인지가 돼갖고 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군 수준 관련돼 갖고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은 몇 년 전에 비해서 개인 장군이라는 게 확 좋아졌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은 투자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흔적이 안 남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말이죠. 그 왜 그럴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무기 체계라 그러는 뭐 대포다 함정이다 이런 것들은 사업 관리가 잘 돼 갖고 금방이라고 사업 관리가 잘 돼 갖고 쭉 진행이 되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무기 체계라 그러는 게 있어. 비무기 체계. 그 예를 들어 뭐 런닝 팬티 같은 거 이거는 무기는 아니지만은 저 전투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방독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뭐 방탄복 그다음에 이 전투복 같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개선이 안 돼요. 대한민국 기술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그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뭐 국방부나 방사청 차원에서 또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게 결국은 이제 그 방산 비리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런닝 팬티 같은 거는 사회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좋은 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민수품을 우리가 이제 군용으로 돌려갖고 납품하고 이렇게 해서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뭐 전투복이라든지 뭐 방탄복 같은 거 얼마 전에도 이제 방탄복이 문제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군에서 소위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 나가면은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적을 텐데 군에서 뭘 좀 하다가 잘해보려 하다 보면은 이게 방산 비리라 그래갖고 막 이제 잡혀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업을 안 하려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런 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 어느 누가 이번에 무슨 방탄복 뭐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업자가 하는 거예요. 업자가 주도가 돼갖고. 근데 그걸 납품하려 그러면은 군에서는 소위 이제 규격이라는 걸 내주죠. 뭐 얼마 방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럼 그것만 통과하면은 군에서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감사원 감사라든지 외부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게 또 문제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또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제 우리가 이 방산비리라는 거에 이제 민감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산비리로 이제 끝난 것도 있지만은 때때로는 뭐 옛날 어떤 해군 뭐 총장이나 이런 하셨던 분들 방산비리라고 뭐 들어간 나중에 보니까 좀 아닌데 그런 오해가 돼갖고 들어갔던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우리 개인 장구류가 빨리 바뀌지 않고 하는 거에는
군의 어떤 그 사업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도 조금 뭐 아시면은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의 이제 리더십 관련된 것인데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관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육사, 삼사, 학군, ROTC, 학사, 뭐 간부사관 해갖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원자도 줄어들고 하는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차제에 이 인관 과정을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뭐 육사랑 삼사를 뭐 통합을 한다든지 학군하고 학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보다 좀 효율적으로 자원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군들 이제 리더십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대령에서 장군 별 한 개로 진급할 때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동기 중에서는 이제 1차에 이제 소위 장군 진급을 했어요. 할 때 제 1년 선배는 2차에 이제 진급을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3차에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같이 이제 선후배가 장군이 됐는데 그 다음 별 2개를 달 때 되면은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도 선배 기수에 가장 그 업무를 못하는 장군보다는 앞서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군 장군 인사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걸 깨야 된다, 이거를. 그렇게 해서 같은 해에 장군이 됐으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 2개가 갈 수 있도록 또 때때로는 1년 늦게 됐지만은 뭐 그 사람이 또 훌륭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 일단은 기술을 딱 해놓고 기술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넌센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진급 업무를 할 때도 당시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 기수별로 장군 그 관리하지 말고 대령에서 별 1개 진급할 때 기수 없이 그냥 탁 터놓고 해라. 이렇게 요구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죠. 그렇게 하면은 그 당시 이제 제 기준으로 저희 동기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후배들 보다가 경력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보면은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국방부에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뽑아놓으면 뭐 하느냐. 그렇게 뽑아놔도 그 다음 소장 진급할 때는 어차피 선배 기수를 오래 같이 진급한 사람을 초과하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대령에서 별 1개 진급하는 것을 기수 없이 통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위에부터 터라, 위에부터. 참모총장 뽑는 것부터 2개, 3개 기수에서 훌륭한 사람을 뽑아 제껴란 말이지. 그렇게 하면은 3개도 그렇게 될 거고 되는데 그 대령에서 별 1개 가는 것만 그렇게 뽑는 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렇게 결국 시행을 했는데 차제에 이것도 좀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장군들 어떤 리더십 발휘 측면에서 때때로 보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상당히 좀 민감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아까 제가 이제 과정을 통폐합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초급 간부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급이 이제 올라갈수록 출신 지역별로 뭐 나누는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서 뭐 나누든지 누가 나누든지 가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돼도 되실 분이 장군이 되고 별 4개를 갈 수도 있고 3개를 갈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본다는 거죠. 몇 년 전에도 제가 전역하고 난 뒤에 어떤 현역 장군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군이 그 장군 밑에 부하러 왔는데 어느 날 그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 능력이 안 되는데 하다 장군이 됐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또 장군일 거예요 아마. 그 왜 그러느냐. 구획을 정해놓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간다는 것이죠. 안 돼도 되실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좀 뛰어넘는다든지 과정을 좀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꼭 넘어야 할 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나 욕먹겠다. 욕먹어도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3사는 고등학교 나오고 가서 이렇게 2년 하고 나왔는데 지원하는 양이 달랐어요. 그 지원의 돈의 지원량이. 지금은 똑같아. 그러려고 그러면은 단지 2년 돈이 안 든다는 건데 그 학교 2년 다니고 온 친구들을 뽑으니까 그럴 바에는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교수도 적게 들고 어차피 사람이 부족한데. 그러면 예를 들었으면은 뭐 육사에 그 삼성한 학교가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훈련장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뭐 훈련 뭐 1학년, 2학년 때는 거기 갔다가 3학년, 4학년 때는 뭐 서울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서 아니면은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육사 자꾸 물러가라 그러는데 가는 거는 그 제가 육사 교장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서 안 간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 수급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것 때문에 저는 가는 걸 반대해요. 예, 예. 뭐 경제 문제, 경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서울에 있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다 육사 출신 그 선배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가르쳤는데 이제 민간인더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말이죠. 양질의 교수가 안 오는 거야. 지금 또 육사에 들어가 보면은 그 교수들 그 학과별로 있잖아요. 자기 출신이 학교 어디 나왔는데 안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교장으로 처음 갔을 땐가 그때도 보니까 그 민간인 이제 교수 4명을 이제 젊은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그 이제 과목 소위에서 뽑았는데 한 명이 학기 시작 한 달도 안 돼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날라가 버린 거야. 다른 데로. 다른 데 돈 더 준다 그러니까. 그 과목 어떻게 시간 강사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은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국도 아마 학위는 다른 데서 줄 거야 아마.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독일 육사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독사파라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잘해요. 잘한다고. 그런데 그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은 거기는 학위 일반학 공부가 없거든. 가서 군사학만 공부하고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학위를 줘야 되니까 또 문교부에서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목을 갖다가 이 우리나라 거로 맞추느라고 교수들이 엄청 고민을 다 하고 학점을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 독일에서 배웠던 무슨 군사학 무슨 과목을 어디다 연결시킬 것인가 자체 이제 뭐 내규라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우리가 3년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부의 또 법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육사는 태생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육사를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칼리지 개념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이제 학부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고 질문지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처럼 일반학에다가 군사 과정을 좀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이제 군사 전략 뭐 군사에 가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지금처럼 가되 훈련을 좀 더 세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일도 이제 따로 또 학위를 또 걔들이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이 군대라는 것밖에 모르는 이런 장교를 만들어내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군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일반학을 중심으로 해서 방학을 이용을 해서 군사학을 좀 제대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ROTC가 그렇게 있는 게 전방 소대장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대장 요원이 ROTC가 없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과거는 그 장교를 점차 줄이고 이제 부사관을 확대를 해서 부사관을 소대장 시키고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부사관마저도 지금 그 획득이 안 되니까 있는 사람도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거죠 이게 현실이.